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I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계산 작업하고 총 배점이 40점이 되어 있죠. 계산 작업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계산 작업 문제에 보게 되면 1번부터 5번까지 5문제가 나왔죠. 이 5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엑셀 데이터 보니까 지금처럼 표 1번이다, 표 2번이다, 표 3번, 표 4번, 표 5번하고 이렇게 이제 5개 표가 나왔죠. 요 5개 표를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문제 같이 한번 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번에서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표 1번에 보니까 장학금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학과라는 게 있대요. 학과가 지금 우리 B열에 쭉쭉쭉 들어있는데 이 학과에 보니까 건축가도 있고요. 법학과도 있고 이렇게 이제 쭉쭉쭉 막 섞여 있죠. 이 데이터들 중에서 법학과를 이제 찾으래요. 그리고 학년이라는 게 있대요. 자, 우리 학년이 지금 우리 C열에 쭉쭉쭉 들어있는데 여기 보니까 뭐 3학년이다, 1학년이다, 4학년이다, 2학년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쭉 들어있어요. 이 중에서 3, 4학년인 그 학생들의 장학금의 이제 평균값을 우리 뒤에 13번 셀에다가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곳에다가 이제 장학금의 평균값을 구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건데 그때 이제 조건이 두 개가 붙은 거죠. 학과에도 이제 조건이 붙어 있고 학년에도 이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학과에 대한 그 조건과 학년에 대한 조건을 보게 되면 중간에 이제 이면서로 묶여 있으니까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이제 찾아라. 그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장학금의 이제 평균값을 구해라. 그거 문제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평균을 구할 거니까 우리가 이 중에서 우리가 average if s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 average if s라는 요 함수 생김새부터 좀 보자고요. 그래서 average if s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우리가 계산할 범위를 먼저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조건 범위, 컴마 그리고 그 뒤에다 이제 우리가 조건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두 번째 조건이 또 있으면 조건 범위, 컴마 조건 요것만 이제 추가로 더 써주면 되겠죠. 만약에 세 번째 게 있다. 그러면 그 뒤에다 또 컴마 찍어주고 조건 범위, 컴마 조건 요것만 이제 추가로 더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네 번째 거, 다섯 번째 게 있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생긴 게 우리 average if s라는 요 함수요. 해서 내가 여기다가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 찾고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 찾아라.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 찾아라.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이곳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의 에버리지 평균값을 구해달라. 그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학과의 학년에 이렇게 이제 조건이 붙어 있으니까 그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물어봐 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average if s 그거 이제 함수 열어주면 되겠죠. 해서 average if s하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나는 지금 이곳에서 장학금의 평균값을 구할 거예요. 해서 장학금이 들어있는 이 영역을 우리가 계산 범위로 이렇게 이제 지정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컴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조건이요. 첫 번째 조건은 내가 지금 학과라는 걸 지금 이곳에 가지고 있죠. 이 학과들 중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법학과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그렇게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조건 끝났고요. 컴마 찍어주고 두 번째 조건은 내가 지금 학년을 쭉 가지고 있는데 이 학년들 중에서 3, 4학년인 그 학생들의 장학금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3이랑 똑같아, 4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쓸 게 아니라 이 범위, 학년에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어떤 거 찾아달라? 우리 3, 4학년 그랬으니까 학년이 3 이상인 그 데이터를 찾아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3학년이랑 똑같은 거에서 같다라는 기호 붙여주고 3학년보다 큰 게 우리 4학년이가 크다라는 기호까지 이렇게 붙여주면 3, 4학년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주고 이제 두 번째 조건 다 썼으니까 이제 맨 뒤에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만약에 지금 이 문제에서 문제를 바꿔서 학년이 만약에 1, 2학년인 그 학생들을 찾아라.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면 이렇게 이제 학년이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2보다 작거나 같은 값,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게 조건을 써주면 이제 1, 2학년의 데이터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조건을 작성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410만 원 하고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지금 이곳이 지금 우리 계산 범위가 되겠죠. 해서 장학금이 들어있는 이 범위를 범위 지정해 준 거고, 그리고 얘가 이제 우리 학가가 들어있던 그 범위요. 학가가 들어있던 그 범위에서 버퍼가랑 똑같은 걸 찾아라. 그리고 학년이 들어있던 그 데이터들 중에서 3보다 크거나 같은 거 찾아라 라고 해서 우리가 3, 4학년의 데이터를 우리가 찾아준 거예요. 그때 요 에버리지 if s랑 똑같이 생긴 아이가 있어요. 우리 함수 형식을 아직 못 외웠으면 그것도 같이 이제 기억 좀 해두세요. 해서 우리 sum if s라는 요 아이는 우리 average if s랑 생김새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함수 이름만 바뀌는 거지 그 뒤에다 쓰는 이 형식이 완전히 똑같다고요. 그리고 이런 함수들과 유사한 함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 유사한 그 함수가 우리 count if s라는 그 함수요. count if s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 우리 계산 범위 쓴 거 있죠? 요것만 안 쓰면 돼요. 안 쓰면 돼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조건 범위, 컴마 조건, 조건 범위, 컴마 조건, 조건 범위, 컴마 조건 요거 쓰는 거는 얘네들과 똑같다고요. 얘네들과 똑같다고요. 해서 얘네들은 생김새가 비슷비슷하니까 같이 기억 좀 해두세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2번에서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표 2번에 보니까 인사 자료다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죠. 자, 이 데이터들 중에서 우리 평점이라는 게 있대요. 우리 평점이 지금 H열에 쭉 들어있죠. 이 평점이 80점 이상인 그 사원의 수를 I의 13번 셀에다가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곳에다가 사원 수를 이제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때 이제 조건은 제2의 9번에서 제2의 10번 그 영역에다가 입력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조건은 여기다 이제 쓰래요. 그때 이제 우리가 사원 수를 구하라고 그렇게 나왔는데 그때 우리가 쓸 수 있는 함수를 보면 지금 dcount라는 요 함수가 있죠. 요 함수가 이제 개수를 세주는 그 함수기 때문에 우리가 dcount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사원수를 이제 구해 줄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이제 쓰면 되는데 그때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에는 우리 dcount라는 요 함수만 있는 게 아니라 daverage다, dsum이다, dmax다, dmedia에서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죠. 요런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들은 생김새가 다 똑같습니다. 해서 맨 앞에다가 우리가 전체 범위를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열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건 범위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만 찍어주면 우리 데이터베이스 함수 끝이요. 그때 이제 전체 범위는 지금 이만큼을 잡아주면 될 거고요. 우리가 지금 dcount라는 요 함수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count라는 게 붙었으니까 이 count는 원래 숫자가 들어있는 그 셀의 개수를 세주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산열을 우리가 이제 개수셀 그 필드 그 열을 이제 찍어주면 되는데 우리 1열에는 싹 다 이제 문자가 들어있어요. 우리 2열에도 싹 다 이제 문자가 들어있습니다. 해서 1열이나 2열을 우리 계산열로 쓰면 돼야 안 돼? 안 되겠죠. 우리 3열에는 평점에서 숫자 값이 쭉쭉쭉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계산열을 3이라고 이제 써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조건 범위는 우리가 조건을 지금 이곳에다가 이제 쓸 거니까 이곳을 이제 범위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조건이 우리 평점이 이제 80점 이상이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조건 이 위에다가 우리 평점이라는 이 제목 써주고요. 그 밑에다가 크거나 같다 80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조건도 다 썼으니까 이제 한번 구해보자고요. 자, 는이라고 쓰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dcount 하고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dcount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전체 범위요. 해서 F의 2번 셀부터 우리가 H의 13번까지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컴마 찍어주고요. 계산열은 우리가 이제 개수를 셀 때 평점을 가지고 이제 개수를 세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열을 3이라고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컴마 찍어주고 조건 범위요. 조건 범위는 우리가 조건에 작성한 거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요 두 개 셀을 범위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맨 뒤에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가 4개가 있다.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의 평점이 80점 이상인 데이터가 지금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도 있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쭉쭉쭉 내려갔더니 여기도 있고 그리고 여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4개 데이터 있는 게 맞죠? 그때 이제 문제에서 우리 두 번째 지상을 보면 계산된 그 사원수 뒤에는 명이라는 이 글자를 포함해서 표시해라. 표시 얘 보니까 새 명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하라고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방금 썼던 이 식 맨 뒤에 찾아가서 M% 연산자, 요 연산자 이제 써주고요. 그 뒤에다 이제 명이라고 한글로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내 명하고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dCount라는 함수를 봤을 때 지금 요만큼 이제 전체 범위죠. 이 전체 범위에서 우리 세 번째 열이요. 세 번째 열에는 지금 평점이 들어있어요. 이 평점을 가지고 count, 개수를 세라. 왜 우리가 여기다 3이라고 썼어요? 이 count라는 요 함수는 숫자가 들어있는 그 셀의 개수만 세주기 때문에 우리가 1열이나 2열에는 문자가 들어있어서 얘네들을 가지고는 개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숫자 값이 들어있는 이 3열을 우리가 이제 계산율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조건은 지금 이곳에 있다라고 해서 이만큼 이제 범위를 지정을 해 준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인원수를 구해놓고 그 뒤에다가 이제 명이라는 글자를 붙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M% 명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3번에서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표 3번에 보니까 사원 현황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죠. 여기에서 우리 사원 번호라는 게 있대요. 자, 우리 사원 번호가 지금 A열에 쭉쭉쭉 들어있는데 이 사원 번호의 마지막 자리가 라고 했어요. 자, 우리 마지막 자리에 보면 지금 2다, 4다, 1이다, 4다, 2다, 3이다, 1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있죠. 이 마지막 자리에 들어있는 이 값이 1이면 이제 총무부래요. 2면 이제 관리부고요. 3이면 이제 영업부다. 4면 이제 생산부다. 이렇게 해서 부서명을 지금 이곳에다가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 사원 번호에서 오른쪽에 있는 이 글자, 마지막 한 글자를 우리가 먼저 꺼내와야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write라는 요 함수를 사용해서 추출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사원 번호에서 우리가 오른쪽에서 한 글자를 먼저 꺼내오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write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write라고 써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원 번호에서 컴마 찍어주고요. 몇 개를 갖다 달라? 한 개만 갖다 주세요. 그렇게요. 그럼 이제 마지막 한 자리에 그 글자를 꺼내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3하고 그렇게 나왔죠.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채우기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마지막 한 자리의 값을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이제 추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내가 추출한 이 값이 1이면 총무부다, 2면 관리부다, 3이면 영업부다, 4면 생산부다 해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부서명에다가 쭉쭉쭉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추출하는 요 함수를 쓰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추출하는 요 함수요. 자, 우리 추출하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인수를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 이제 데이터를 쭉쭉쭉 찍어주면 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여기다 A다.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B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이제 C다. 이렇게 이제 쓸게요. C라고 쓰고 그 뒤에다가 이제 D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입력해 놓고 제가 여기다가 이제 인수 쓰는 이 자리에다가 만약에 1이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이 추주의 뜻이 선택하다 그런 뜻이죠. 선택하기라는데 뭘 선택하냐?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 세 번째 데이터, 네 번째 데이터에서 이렇게 이제 네 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번째 데이터를 선택해라?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해라.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인수의 값이 1일 때는 A가 나오겠죠. 만약에 2면 B가 나올 거고요. 3이면 C가 나오고 4면 이제 D가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우리 추주라는 그 함수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1이면 총무부다, 2면 관리부다, 3이면 영업부다, 4면 생산부다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A, B, C, D 얘네들 대신에 총무부다, 관리부다, 그리고 영업부다, 생산부다 요 값을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내가 오른쪽에서 하나 꺼내온 거 그 라이트 함수를 우리가 1이라고 쓴 이 위치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식 한번 써볼게요. 자, 라이트라고 쓴 거 있죠? 요거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그리고 추즈라는 요 함수요. 추즈라고 써주고 지금 내가 컨트롤 V요. 라이트 함수에서 꺼내온 그 번째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를 선택해라. 선택하긴 선택하는데 그때 1이라는 값이 나오면 우리는 이제 총무부라고 출력해달라. 그리고 만약에 라이트 함수에서 나온 그 결과가 2면 관리부라고 출력을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3이라는 값이 나오면 영업부라고 출력을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4면 이제 생산부라고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엔터 한번 누를게요.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얘는 이제 3이니까 지금처럼 영업부가 나오는 게 맞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4예요. 4니까 이제 생산부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요거 이제 채우기 한번 해볼게요. 채우기를 이렇게 했더니 생산부 그렇게 나왔죠? 그 밑에는 이제 1이에요. 1이면 총무부가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채우기를 쭉 했더니 이제 총무부가 나왔고요. 그 밑에 이제 4니까 우리 생산부가 나오면 되겠죠? 그 밑에는 이제 2예요. 2라는 값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관리부가 나오면 되겠죠? 그 밑에 두 칸은 이제 2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둘 다 이제 관리부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 밑에는 이제 3이니까 우리 이제 영업부가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1이니까 우리 총무부가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추즈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4개 있다. 첫 번째 데이터는 이제 총무부고요. 두 번째 데이터는 관리부, 세 번째 데이터는 이제 영업부, 네 번째 데이터는 이제 생산부. 이렇게 이제 4개 데이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곳에서 라이트 함수에 나온 그 번째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를 추즈, 선택해라 그거요. 그래서 라이트에서 1이 나오면 이제 총무부가 선택이 되겠죠. 2가 나오면 이제 관리부가 선택이 될 거고요. 3이 나온다면 이제 영업부가 선택이 될 거고 4가 나온다면 이제 생산부 요게 이제 출력이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4번에서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표 4번에 보니까 근무 평가표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어요. 자, 이 데이터에서 우리 성별이라는 게 있대요. 자, 우리 성별이 지금 G열에 쭉쭉쭉 들어있죠. 이 성별을 이용해서 여사원들의 총점이라는 게 있대요. 총점이 지금 우리 J열에 쭉쭉쭉 들어있죠. 이 총점의 평균을 i의 27번 셀에다가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곳에다가 여사원의 총점의 평균값을 구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평균값을 구할 때 우리 사용할 수 있는 함수 보니까 average if라는 요 함수가 나왔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average if를 가지고 우리 평균값 한번 구해 보자고요. 그때 이제 average if요. 그때 이제 average 요 average if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우리가 조건 범위를 먼저 지정해 주고요. 그 뒤에다 우리가 조건을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계산할 범위, 평균값을 구할 그 범위만 우리가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생긴 게 우리 average if라는 요 함수요. 여기서 이제 if만 써져 있죠. 여기서 s라는 글자가 없기 때문에 요 average if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는 우리가 딱 조건을 하나만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조건 범위를 잡을 때 성별이 들어있는 이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만큼 영역에서 우리 조건 여랑 똑같은 걸 찾아달라. 여랑 똑같은 걸 찾아서 우리 총점의 평균값을 구해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한번 구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 이제 average, if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별들 데이터 중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여랑 똑같은 걸 찾아주세요. 여랑 똑같은 걸 찾아서 뭐의 평균을 구해달라. 우리 총점 이곳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들의 평균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 범위를 이렇게 이제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여사원의 평균값이 이렇게 이제 나온대요. 그때 첫 번째 지상을 봤을 때 계산된 그 평균값이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평균값이 나왔을 때 얘는 이제 반올림 없이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가 되게 그렇게 해라. 만약에 이렇게 소수점 두 번째 자리가 나온다면 그때 첫 번째 자리까지만 이렇게 이제 표시해 달라. 그거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67.4 그렇게 이제 나와야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트렁크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average if 맨 앞에 찾아가서 여기다가 우리가 트렁크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트렁크라고 써서 지금 방금 내가 구한 그 평균값이 있다. 이 평균값을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해 달라라고 해서 자릿수를 지금처럼 이렇게 1이라고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보면 지금처럼 67.4하고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 에버리지 if 기준을 봤을 때 지금 성별이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여를 이제 찾아달라. 찾아서 우리 총점이 들어있는 그 범위의 평균값을 계산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에버리지 if를 쓴 거고, 그리고 나면 이제 평균값이 이곳에 나오겠죠. 그래서 트렁크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평균값을 소섬 이하 첫 번째 자리까지, 첫째 자리까지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릿수를 1로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 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5번에서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표 5번에 보면은 회원관리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죠. 자, 여기서 가입일이라는 게 있대요. 자, 우리 가입일이 C열에 쭉쭉쭉 들어있고요. 그리고 요일 구분표가 F의 29에서 G의 35번. 지금 이 영역에 요일 구분표하고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있죠. 이 두 가지를 이제 이용해서 가입한 그 요일을 표시해라. 지금 이곳에다가 무슨 요일날 가입했는지 그 요일을 표시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문제를 보니까 이제 vlookup하고 weekday라는 요 함수를 써라. 그렇게 나왔는데 요 weekday라는 요 함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날짜들의 요일 번호를 구해주는 그 함수가 우리 weekday라는 요 함수죠. 그때 월요일이 이제 1로 시작하는 그 방식을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weekday라는 그 함수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 weekday라는 요 함수요. weekday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우리가 날짜를 먼저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옵션을 이제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옵션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날짜를 찍게 되면 이 날짜에 해당하는 그 요일 번호를 구해주는데 그 요일 번호를 어떻게 구해주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옵션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옵션에는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3가지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때 이제 1이라는 이 옵션은 우리가 이제 생략하고 쓸 수 있는 게 우리 1이라는 이 옵션이요. 2나 3은 생략을 못해요. 우리가 무조건 이제 써야 되는 그런 옵션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옵션을 쓸 때 만약에 내가 1을 쓰게 되면 그때 요일 번호가 나오는 게 1번부터 시작해서 7번까지로 그렇게 나오고요. 내가 옵션을 2를 쓰게 되면 그때도 이제 1부터 7까지로 나오고 3을 썼을 때 이제 0부터 6까지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때 이제 옵션 1이라는 거는 일요일부터 시작해요. 1번을 이제 일요일로 시작해서 우리 토요일까지 7번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해 주는 게 우리 옵션 1번이고요. 옵션 2번은 요일 번호는 이제 우리 옵션 1이랑 똑같지만 그때 이제 나오는 요일이 달라요. 우리 옵션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번을 월요일로 해서 우리가 일요일까지 7번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해 주는 게 우리 옵션 2번이고요. 옵션 3번 같은 경우는 번호는 다르죠. 번호는 다르지만 옵션 2번처럼 우리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그렇게 이제 요일 번호를 구해주는 게 옵션 3번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문제에서 월요일이 이제 1로 시작되는 그 방식을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죠. 월요일이 지금 1번이 되는 게 우리 옵션 2번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weekday라는 요 함수를 쓸 때 옵션은 이제 2번을 이제 쓸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weekday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내가 지금 가입일 이 날짜를 가지고 있다. 이 날짜에 이제 요일 번호를 이제 구할 건데 그때 이제 옵션은 2번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가로 닫고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가입한 요일이 이제 1번 하고 나왔죠.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가입한 요일이 이렇게 이제 요일 번호가 구해집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요일 번호가 1번이다 그러면 얘네 이제 월요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1번부터 시작해서 월요일이 시작된다 그랬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5번이다 그러면 얘네 이제 금요일을 얘기하는 거고 그 밑에 이제 3번이다 그러면 3번은 전부 다 이제 수요일을 얘기하는 거고 1번은 월요일, 2번은 화요일, 1번은 월요일, 5번은 이제 우리 금요일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일이 나오게 할 건데 그 요일이 지금 이 요일 구분표에 들어있대요. 해서 이곳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봤을 때 1번부터 시작해서 7번까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그렇게 이제 이곳에 표에 데이터가 들어있죠. 그러면 내가 방금 구한 그 요일 번호에 해당하는 그런 요일을 우리가 이곳에서 요일 구분표를 이제 참조해서 우리가 요일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때 이 표를 이제 참조를 할 때 이 데이터가 구분이 전부 다 열 방향으로 그리고 요일이 싹 다 열 방향으로 그렇게 들어있죠. 그때 이제
열 참조를 할 때 우리가 쓰는 그 함수가 vlookup이라는 요 함수요. 그러면 vlookup이라는 그 함수 좀 보자고요. 자, 우리 vlookup이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우리가 찾을 값을 먼저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조 범위를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얘는 열 참조를 할 거니까 열 번호를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맨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옵션을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때 hlookup이 됐든 vlookup이 됐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옵션으로 쓸 수 있는 게 크게 이제 두 가지 값이 있습니다. 우리 true라는 값이 있고요, false라는 값이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개의 값이 있는데, 우리 true라는 이 값은 우리가 생략하고 쓸 수 있는 그런 옵션이요. 그때 이 true다 false다 이거는 내가 이 참조 범위에서 이 찾을 값을 찾을 때 어떻게 찾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때 우리 true라는 이 옵션은 이제 찾을 값을 참조 범위에 찾을 때 근사값으로 이제 찾아줍니다. 근사값으로 이제 찾아주고, 그 다음에 false라는 요 옵션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으로 찾아주는 게 우리 false라는 요 옵션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요일번호 다 구했으니까 이게 지금 우리 요일 구분표를 봤을 때 1번부터 시작해서 7번까지로 그렇게 이제 정렬도 싹 다 이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근사값으로 이제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true라는 이 옵션을 쓸 건데 그 옵션을 이제 생략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이제 우리가 vlookup 함수를 쓸 때는 그때는 이제 옵션을 생략하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weekday로 구한 거 있죠? 요거 이제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잘라내게 해놓고 여기다 이제 vlookup하고 써주면 되겠죠. 해서 그때 이제 컨트롤 V요.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 우리가 잘라내게 해놓은 그 weekday 함수가 나오겠죠. 내가 weekday로 구했던 그 요일 번호에 해당하는 걸 찾아달라. 어디에서? 지금 이 참조 범위에서 찾아달라. 찾아서 몇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와라. 우리가 참조 범위를 지금 이만큼 지정했을 때 내가 원하는 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 요일이잖아요. 요 요일이 지금 두 번째 열에 이렇게 쭉쭉쭉 들어있기 때문에 두 번째 열에 있는 이 요일을 갖다 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뒤에다 이제 옵션을 쓰면 되는데 옵션은 생략하고 쓸 겁니다.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만 써놓고 이제 가로 잡고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1번이니까 이제 월요일하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게 맞죠.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할 건데 그때 이제 우리가 몇 번째 칸을 계산하든 간에 우리는 무조건 이 요일을 꺼내 올 때는 무조건 이 범위만 참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범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F4번 이 참조 범위는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엔터요. 그래서 이제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 좀 쭉쭉쭉 해보자고요. 그 밑에 이제 5번이니까 금요일이 나오면 되겠죠. 그 밑에 두 칸은 이제 3이니까 수요일 그렇게 나오면 되고 1번이니까 월요일, 2번이니까 화요일, 그 다음에 1번이니까 월요일, 5번이니까 이제 금요일 그렇게 이제 나오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weekday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입일에 해당하는 그 요일 번호를 구해달라. 그때 월요일이 이제 1번으로 시작하는 그 방식을 써라.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월요일이 1번으로 시작하는 요 옵션 2번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서 우리가 이제 요일 번호를 구해왔습니다. 내가 지금 이 weekday라는 요 함수에서 구한 그 요일 번호에 해당하는 거를 지금 이 범위에서 찾아라. 찾아서 이제 몇 번째 열에 있는 거, 두 번째 열에 있는 그 요일을 갖다 주세요라고 해서 우리가 열 번호를 2하고 이렇게 이제 써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 작업에 있는 요 5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요 5문제도 풀어봤을 때 뭐 크게 딱히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은 없었죠. 해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문제를 다 풀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 문제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직접 여러분들이 엑셀 파일에서 문제를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